여기 열정적으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이 정말 특별한 곳이고 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건축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의 건축가 안토니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축에 대한 열정이 컸던 저는 세계의 다양한 건축물에 관심이 많았고, 이번에 특별한 기회를 얻어 한국의 전통 한옥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는데, 그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어요. 이 도시는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곳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작품들로 유명한데, 그의 독특한 건축 양식과 자연을 모방한 디자인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있을 때 교수님은 우리에게 가우디의 건축 철학에 대해 깊이 공부하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저는 수업이 없는 날이면 무조건 이곳으로 향할 정도로 이 멋진 예술작품에 푹 빠져 있었죠. 몇 시간이나 성당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며 스케치로 남기기도 했어요. 성당의 내부는 자연광이 유리창을 통해 아름답게 들어오며 마치 숲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자연과 건축이 얼마나 조화로울 수 있는지 깨달았고, 이를 제 디자인 철학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현대 건축과 전통 건축의 조화를 탐구해왔어요. 그중 하나는 해안가에 위치한 복합 건물 프로젝트였는데,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가우디의 디자인 원칙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파도의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곡선으로 디자인했고, 내부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큰 호평을 받았고, 바르셀로나와 가우디의 작품들이 저의 건축적 사고방식과 철학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한국의 건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고요? 제가 한국의 건축에 흥미를 가지게 된 계기는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바르셀로나의 건축 박람회에서 한 한국인 건축가를 만났어요. 그는 지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새로운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전통 건축의 미학과 기능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박람회에서 지훈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 한옥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건축 양식으로 내부 공간과 외부 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특히 자연환기를 위해 설계된 창문과 문 구조, 그리고 사계절을 고려한 건축 재료 사용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지훈은 저에게 직접 한옥을 체험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이 한국의 한옥에서 살고 계시다고 했고, 언제든지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로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한옥을 직접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한옥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어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 여겼던 저로서는 한옥의 철학이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건축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전시회에도 참가하고 한국의 전통 건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저는 그 규모와 현대적인 디자인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죠. 넓고 탁 트인 공간, 그리고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한 유리 구조물이 건축물로서의 가치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세련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공공예술품들은 이곳이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공항의 천장 구조였어요. 유려한 곡선이 마치 자연의 흐름을 담아낸 듯한 디자인은 단순한 미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구조적 안정감도 주었습니다. 자연광이 스며드는 대형 창문과 첨단 기술이 접목된 시스템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모두 갖추고 있었죠. 또한 공항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적 요소의 조화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디자인 요소들은 공항이 단순히 사람을 이동시키는 곳이 아닌 문화와 기술이 만나는 공간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의 감탄은 공항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길에도 계속되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다양한 건축물들과 거리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뻥 뚫린 넓은 도로를 지나자 논밭과 산으로 가득한 전원 풍경이 펼쳐지나 싶었더니 이내 고층 건물이 늘어서 있는 대도시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도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커다란 강과 강에 놓인 다양한 교각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 거리는 사람도 많고 곳곳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간판들이 즐비해 있어서 복잡하다는 느낌도 받았죠. 하지만 이러한 복잡함이 도시의 생동감을 더해주는 요소라고 생각됐어요. 각각의 가게와 식당 간판이 고유의 색깔과 개성을 가지고 있어 거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숙소에 짐을 두고 나온 저는 근처에 있는 청계천을 방문했어요. 청계천은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복원된 이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라고 했어요. 그곳은 복잡하게만 보이던 서울 시내의 번잡함을 순식간에 잊게 해주는 청량감이 가득한 공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도심 속 자연 공간이 주는 평화로움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청계천의 맑은 물과 그 주변을 둘러싼 푸른 나무들, 그리고 도시의 소음을 잊게 해주는 잔잔한 물소리는 시민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있는 듯 보였어요. 저는 공원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는 알록달록한 벤치에 앉아 독서에 몰두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강가의 계단에 앉아 책을 읽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처에 자유롭게 가져다가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청계천은 커다란 야외의 도서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청계천의 복원 프로젝트가 단순히 하천을 되살리는 것을 넘어 도시 재생의 상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이 공간에서 저는 도시의 기능성과 미학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청계천을 따라 걷던 중 저는 물길을 따라 설치된 다양한 예술작품들과 조형물들을 감상했습니다. 특히 야경은 더욱 환상적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청계천에 반사되어 마치 별빛이 반짝이는 것 같았죠. 그리고 깜깜한 밤중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청계천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고, 가족이나 여성들을 찾아보기가 쉬워서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여행의 두 번째 날, 저는 지훈과 함께 건축 전시회를 관람하고 서울의 여러 명소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재회였지만 지훈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서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명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쇼핑거리로 수많은 상점과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이었어요. 거리 곳곳에 있는 다양한 간판과 광고물이 제 시선을 끌었고,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죠. 우리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발밑에서 무엇인가가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여 바닥을 살펴보았어요. 바닥에는 붉은 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당황해하는 제 반응을 보고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이 스마트 신호등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바닥에 설치된 신호등이 붉은 빛을 내며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길을 건너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최근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신호를 놓치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바닥에도 신호등을 설치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신호등은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저는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고려해서 만든 디자인이라니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바닥 신호등을 발견할 수 있었고, 건축과 디자인이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서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열차를 타고 지훈의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처음 한옥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고즈넉하며 한적한 시골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마을은 고요한 평화로 가득했어요. 한옥의 첫인상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맑은 공기와 새소리, 그리고 마을의 자연스러운 조화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연과 완벽하게 어우러진 그 모습은 제가 꿈꿔왔던 건축의 이상향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기와지붕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움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한옥의 외관은 정교한 목조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특히 처마의 곡선미와 창호지 문양이 눈에 띄었습니다. 집마다 조금씩 다른 문양과 배치는 각각의 집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또한 마당과 연결된 대청마루는 집 안팎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공간으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허물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한옥 마을에서 저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의 전통 건축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어요. 멀리서 오느라 수고 많았어요라는 인사와 함께 내어주신 것은 한국의 전통 음료인 식혜라고 했습니다. 쌀알이 떠있는 모습에는 놀랐지만 이국적인 음료에 흥미가 생긴 저는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차가운 식혜의 달콤하고 시원한 맛은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는 식혜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고 그분들은 제게 편하게 집을 둘러봐도 된다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옥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지훈의 상세한 설명이 한옥을 이해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기와 지붕은 한옥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유려한 곡선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물론 기와가 제공하는 뛰어난 방수성과 단열 효과에 놀랐습니다. 지훈은 비가 내리는 날에는 기와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자연의 음악처럼 들린다고 했습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멋지더군요. 대청마루는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기능을 하며 집 안팎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공간이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마루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오고 햇볕이 들어와도 열기가 빠르게 식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호지 문도 빼놓을 수 없는 한옥의 매력이었습니다. 한지의 특성상 햇빛이 부드럽게 퍼지며 실내를 밝히는 효과가 있었고 이는 한옥 특유의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더군요. 동시에 외부의 바람을 차단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통풍이 되도록 해주었고 이는 한옥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주었습니다. 한옥의 정원 또한 인상 깊었어요. 정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집과 자연을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지훈은 한국의 건축은 풍수질이라는 전통적인 이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활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며 건물의 위치, 방향, 주변 환경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장소를 찾는 데 중점을 둔다고도 했죠. 좋은 기운이 모이는 장소를 찾는 것이 핵심인데 풍수지리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환경심리학과도 연관이 있어 전통 한옥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옥의 정원은 자연의 요소들을 활용한 풍수지리적 원리를 반영해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는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제가 한옥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온돌 시스템이었습니다. 겨울이 아니라 지금 온돌을 사용할 일은 없었지만 지훈의 부모님은 저를 위해 일부러 전원을 켜고 온돌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순식간에 바닥이 후끈후끈해지는 건 정말 신기한 느낌이었어요.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은 바닥을 통해 방을 따뜻하게 해주었고 이는 추운 겨울에도 실내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온돌의 효율성과 편안함은 현대의 어떤 난방 시스템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한옥의 소리 흡수와 반사 특성도 흥미로웠습니다. 목재와 한지로 이루어진 구조는 외부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내부의 소리는 부드럽게 흡수해 주었습니다. 이는 한옥이 얼마나 사람의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였습니다. 한옥에서의 하루는 저에게 한국 전통 건축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훈의 소개로 한옥 전문가를 만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는 한옥의 기술적 측면과 현대 건축과의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전통 기술은 자연 재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집을 짓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 건축의 효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또한 한옥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옥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각 시대별로 한옥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해 왔으며 이는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전통 기술을 현대 건축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기술과 현대적인 재료를 결합함으로써 한옥의 미학과 기능성을
현대 건축에 녹여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전통의 가치를 현대에서도 이어나가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한옥의 가치를 깨닫고 건축을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스페인의 전통 건축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옥은 매우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한국은 각각의 문화적 배경이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죠. 스페인은 대개 돌과 벽돌을 사용한 단단한 구조의 건축물이 많지만 한국의 한옥은 자연 재료를 활용하여 유연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전통 건축 기술은 주로 견고함과 화려함을 중시하지만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통풍, 채광을 고려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옥의 이러한 기술적 요소들은 현대 건축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옥 체험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의 아름다움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옥은 자연환경과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기술적 정교함 또한 한옥의 매력 중 하나였습니다. 전통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현대적으로도 유용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무와 흙, 돌 등 자연 재료를 사용해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한옥의 건축 기술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앞으로 스페인 건축에 이를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과 그의 가족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안내 덕분에 한국의 전통 건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번 경험이 앞으로 저의 건축 작업에도 많은 영감을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국의 전통 건축 기술을 스페인 건축에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해 새로운 건축 양식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을 더 많이 선보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토니오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옥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알제리, 베트남, 필리핀 등 많은 나라에 한국의 한옥이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본뜬 한옥마을이 개장했고 미국의 조지아주에는 수십 채의 한옥이 들어선 한옥마을이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주요 도시에 한국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친환경적이며 과학적인 한옥의 우수성이 한옥을 통한 세계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K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K건축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연을 전해드렸습니다. 매일매일을 감동적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감동 다이어리였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